그래서 저는 이거 필요 없고 간단히 말씀으로 정말 시간을 지키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거 뭡니까 다 여기 뭐 박사님들 계신데 제가 감히 뭐 말씀을 드린다는 게 외람됩니다만 그래도 제가 읽어본 책을 가지고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그 하나 미리 좀 제가 적어서 나눠드린 거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야 됩니까? 뭐 소뒤에 좀 인사 말씀을 올린다면은 말입니다. 뭐 앞에 계신 선배님들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정권을 바뀌고 자유를 찾자면은 그 부산이 움직여야 되고 부산이 움직이면은 됩니다. 그 중에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이 움직이시면은 내년에 정권 반드시 찾아오고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우리가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난 70년의 보람을 우리 앞으로의 남은 70년, 700년의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게 저는 뭐 전직이 홍보실장을 하고 언론계에 좀 담아 있어서 오늘 기자들 책을 가지고 안내를 좀 간단히 말씀드려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그걸로 물론 각자 분야에 따라서 아까 그 조금세 회장님께서도 역사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 오늘 소개드릴 책이 매국노 고정입니다. 기자들도 종류가 많습니다. 정치부 기자, 사회부 기자, 뭐 사진 기자, 뭐 르포 기자 많은데 이분은 사진 기자입니다. 박종인 씨라고 서울대 출신이고 조선닷컴의 사진 기자를 전문으로 한 분인데 거의 그 뭐 사실주의적인 기자입니다. 그래서 쭉 그 조선실록을 찾은 걸 가지고 고종에 대해서는 그 완전히 팩트를 이 책에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요 책을 중심으로 이따가 한 5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이 책은 날씨는 맑거나 파고는 없다는 일본 기자입니다. 사회부 기자입니다. 다들. 이 사회부 기자는 정치부 기자는 뭡니까? 정치인 따라가지고 성향이 가지만 사회부 기자는 사실적인 얘기를 보도합니다. 육가원칙 우리가 잘 아는 육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일본 기자로서 이제 서울 특파원을 오래 하면서 일본인 시각으로 본 한국 사회 구한말을 잘 적었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책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책 세 권을 중점적으로 파헤친 이유가 요새 좌파 놈들이 뭐 표현상으로 좀 죄송합니다. 넘자 써서. 저건 뭐 인간들도 아니니까 저는 좀 더 심한 이해선 장로님 계시지만 뭐 저쪽에는 저는 놈자를 씁니다만 이해선 장로와 XX를 쓰시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조국이를 포함해서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이 반일 종족주의 이영우 씨는 또 그 요새 지금 총리 처남입니다. 여동생의 오빠인데 이분은 또 뭡니까 좌파 놈들이 그 반일을 가지고 선동 전략을 삼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책으로 다 말씀드리자면 한 3시간 해야 되지만 제가 한 5분 동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릴 거로. 그런데 이 조선이 말입니다. 구한 말의 조선이 대장 여기저기 선조, 인조, 고종 이 새벽을 제가 꼭 다 아시는 거지만 지금 뭐 연세에 뭐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고 새로운 뭐 이념을 받아들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선조, 인조, 고종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도 참 종자 붙이기 아까운 분들입니다. nom자를 붙여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이 도합 합쳐가지고 고종 말년까지 치면 한 120년이 넘도록 그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예? 이 나라는 조선의 나라는 백성의 나라가 아니고 왕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에는 대한 제국 아닙니까? 왕의 나라인데 이 왕이 그 백성 2세 왕인데 이 사람 참 제멋대로 했어요. 선조 때 말입니다. 임진왜란 잘 아시지 않습니까? 800만의 인구가 전쟁 끝나고 500만 됐습니다. 300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800만에 300만이 그 나머지 500만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인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50만 명이 이 손에 철사줄로 끼어가지고 포로로 북경으로 넘어갔어요. 인조 때 백성은요. 고종 때 백성요. 고종 때 백성 지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고종 때 백성 이 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남원 부사 같은 걸 5번 팔아먹었어요. 여기 이 내용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메모한 걸 말씀드릴게. 외국군들을 구려들여 백성을 확살했습니다. 따발총으로. 예? 못 살겠다. 왜냐하면 이모군란요. 이모군란은 1년이 넘도록 군인들이 한 푼의 월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 좀 달라 그런데
그거를 청군을 끌어다가 학살을 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압니까? 고종입니다. 의전회의에서 여차여차 얘기하니까 그 또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는데 모 대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고종이 뭐 중국도 그랬는데 외국 군대 좀 빌려가지고 이 정리하자 이랬습니다. 그게 이모군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갑신정변요. 갑신정변 좀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좀 잘하려 그랬습니다. 그것도 외국 군대 물론 그 시제에 한번 잠깐 틈이 왔습니다. 고종이 정신만 차렸더라면. 근데 고종은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제가 요 끝으로 그 이준 열사 우리가 어릴 때도 이준 열사하고 안중근 의사만은 다 외웁니다. 이준 열사,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헤이그에 갔습니다. 1900 헤이그 밀사로 갔는데 그때 그 만국평화 지금 유엔의 전신이죠. 사설을 붙이자면 얘기가 길어서 간단히 말씀드려. 이휘종이가 프랑스를 잘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범진이라고 러시아 대사하고 나중에 자결했습니다. 한일 합방 되니까. 이휘종이는 전투하다가 일본군한테 사살됐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 장교입니다. 23살에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헤이그 파병에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정사에는 이준 열사는 은퇴해가지고 식중독으로 죽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이동이가 그쪽으로 지금 우이동 묘가 있죠. 그 이준 열사. 근데 이휘종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이제 기자인데 기자회견에 기가 막힌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이 책에서 보고 정말 땅을 쳤습니다. 이휘종이가 기자회견 내용이 이겁니다. 잔인한 지난 정권의 확정과 부패에 질려서 잔인한 지난 정권의 확정이랍니다. 이게 고종 얘기거든요. 근데 이 확정이 고종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정조 때 정약용 선생이 암행어사로 가니까 삼포에 삼포 군포 삼포에 확정 아시지 않습니까? 군포를 3살짜리한테 군포를 물으니까 이게 변학도 같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평민이 낫으로 자기 불알을 잘랐습니다. 3살짜리 알을 놓은 내 죄라고. 그거는 정사에 나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암행일지에. 그런데 정조 때는 사옥이 옥사가 없었습니다. 순조 딱 들어오자부터 신축 사옥부터 대원군 때 1866년 그 마지막 사옥 때는 10,000명 죽였습니다. 천주교도들한테. 그리고 인조 때 소현세자가 최초로 이제 성경을 가져왔다는 제가 어디 봤는데 목사님 계십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박해가 없었어요. 근데 정조 때까지는 박해가 없었는데 가장 박해는 고종 때 절두산 거기서 10,000명 목을 잘랐습니다. 10,000명도 넘는답니다. 기록에만 7,000명이 있니 그런데 이거 셀 수도 없답니다. 그때 족보에 없고 호적에도 없는 막 죽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나라는 수직적 사대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과 서양에는 수평적 인도주의 사상을 가지고 운요 사건이 나오고 신미양요 병인양요니 그때 우리가 미군의 침략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의 기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설명하자고 하는 겁니다. 외국의 침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수평적 인도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 보고 문 열어가지고 개방을 하자고 왔어요. 그거를 고종과 이 수직적 4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의 침략으로 규정을 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많은 기회를 그때부터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시간이 결국 길어집니다만 한 2가지만 더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제가 말입니다. 일제가 왜 의친왕 아들 영친왕 아들이 영친왕 의친왕 왕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제는 그때 황제입니다. 황제. 아까 왕정복고가 돼서 황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합방을 되고 나서 황제로 주기는 좀 그렇고 왕으로 하기는 좀 해서 중간 형태입니다. 일본 왕족보다는 대우를 더 받았습니다. 이 왕가가. 그래서 요 적어놨습니다. 이태왕입니다. 이태왕. 고종이 황제직을 잃어버려도 왕보다는 높고 황제보다 조금 낮은 이태왕의 직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봉을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제가 지금 그때 계산으로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한일 합방 될 때 15만 양 이런 거 쭉 계산이 나옵니다. 이 책이 다 나오는데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전 국민의 2%입니다. 2%.
원래 예산 우리 600조 아닙니까? 연봉 녹봉 12조 받았습니다. 일제한테 고종이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백성 다 팔아먹고 돈 다 받고 팔아먹고 다발총으로 학살했습니다. 이모곤란 갑신정변 다 그랬습니다. 온갖 세금으로 매간 매직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1년에 한 자리를 5번 팔아먹을 때는 또 한 가지 예를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동학혁명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고부군수 조병갑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갑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고부군수 조병갑이 그 난리를 치고 동학군대를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와가지고 학살을 했는데 이 조병갑이가 잠깐 까막서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재판관이 됐어요. 그래서 최시영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1대 최재우, 2대 최시영, 우리나라 민족주의 천도교 최시영 선생 사형 선도한 게 고부군수 조병갑입니다. 그거를 또 결국은 바꿔 말하면 고종은 그 나쁜 놈도 그 뇌물만 받으면은 재판관도 만두고, 예? 그저 금방 보냈는 모 군수 자리도 또 그 사람이 도착하기도 전에 또 팔아먹었답니다. 우리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둑을 막아가지고 물 좀 준다고 물세를 받고 죽은 저거 아버지 비석 세운다고 몇 천냥 거두고 이러니까 저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얘기는 여러 가지 많은데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종의 그 패정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을 때마다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바깥에 우이혜선 장로님이 발을 동동 부르실 것 같아서 지금 시위하러 시청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강도영 회장님하고 최태일 총장님 참 중요하고 좋은 자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참 애국자를 넘어서 참 우리나라를 구하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내년에 대통령 바뀌고 또 6월 1일 날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우파의 우리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역사적인 이 자리에 모여서 축배를 한번 듭시다. 감사합니다.